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Normalized Flow라는 걸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Generated 모델이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Variation Autoencoder고, 그 다음에 가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에요. 생성 모델이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Normalized Flow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Variation Autoencoder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가안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Normalized Flow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Variation Autoencoder부터 보죠. Variation Autoencoder는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면 인코더를 지나가고요. 인코더를 지나가면 여기서 뮤하고 시그마를 줘요.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을 찍고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뮤 플러스 시그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디코더에다 던져줘서 사진을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들을 찍어주면 그 점이 디코더를 통과하면 그게 사진 그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놈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겁니다.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예요. 그 다음에 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을 찍어서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키면 여기서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진을 만드느냐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가 오면 진짜라고 프리딕하고요. 가짜가 오면 가짜라고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진짜 데이터하고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가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진짜 데이터는 진짜라고 판정하고 가짜 데이터는 가짜라고 판정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트레이닝이 잘 됐다고 치면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냐면 제너레이터에서 만든 가짜 돈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돈이라고 판단하도록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굉장히 좋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iscriminate하고 generator를 alternative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ariation autoencoder하고 GAN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normalized flow를 생각을 할 텐데 normalized flow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간에서 제너레이터 혹은 variation autoencoder에서 디코더 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latent space가 있어요. latent space가 있고요. 여기서 점을 찍으면 인코더 디코더 할 때 디코더를 통과시키던가 아니면 간에선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 요걸 통과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normalized flow는 어떻게 되느냐? normalized flow도 기본적으로 여기 latent space 점을 찍고요. 여기서도 뭘 통과를 시켜요. 여기도 뭐 디코더 혹은 제너레이터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normalized flow나 간이나 그러니까 여기 variation autoencoder나 간이나 normalized flow나 다 기본적으로 latent space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latent space에서 점을 찍어주고요. 랜덤하게 그걸 디코더라고 부를게요. 지금부터 디코더를 통과시키면 엠리스트처럼 생긴 놈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지금부터 제가 챗GPT랑 대화한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챗GPT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두 시간 동안 챗GPT랑 노멀라이즈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챗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챗GPT가 대답하는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챗GPT랑 얘기할 때는 챗GPT가 얘기하는 거를 100% 트러스트하는 게 아니고 좀 매의 눈으로 잘 생각을 하면서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두 시간 동안 챗GPT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랑 얘기한 그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ormalized flow라는 거는 인풋이 랜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atent space에서 랜덤하게 점을 찍어요. 그래서
디코더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너레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걸 통과를 시키면 최종적으로는 엠리스트 세팅에서 엠리스트 이미지 같은 게 제너레이트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인코더 디코더 부분이 있는데 디코더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디코더가 결국 해주는 게 인풋으로 랜덤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점을 찍으면 디코더를 통과시키면 엠리스트 이미지 같은 걸 제너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멀라이즈 플로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점을 찍어서 디코더 부분을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을 통과를 시키면 엠리스트 이미지 같은 걸 제너레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디코더 부분 혹은 간에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부분과 노멀라이즈 플로어에서 디코더라고 지금부터 디코더라고 부를게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 도대체 왜 노멀라이즈 플로어는 그냥 스페시픽하게 노멀라이즈 플로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코드 그러니까 큰 픽처에서 보면 노멀라이즈 플로어가 하는 일이나 간에서 제너레이터가 하는 일이나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디코더가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랜덤하게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점을 하나 딱 찍어서 네트워크에 올리면 결국은 가짜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뭐가 다르냐 그거랑 그게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굉장히 대답이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G가 이게 랜덤 포인트고요. 그거를 쭉쭉쭉쭉 통과시켜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게 F라고 표시한 게 레이어고요. 레이어를 쭉쭉쭉쭉 통과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디코더라고 불렀던 거나 제너레이터라고 했던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큰 픽처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각각의 레이어가 인버터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F1, F2, FK-1, FK 이런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는 보통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사용을 했고 간에서도 제너레이터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사용했고 DC간 같은 거는 컨볼루션 레이어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했다고 치면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했을 경우에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노멀라이즈 플로어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했던 레이어들은 인버터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나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인버터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노멀라이즈 플로어에서는 이 각각의 레이어가 인버터블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루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를 건설을 할 적에 그 각각의 레이어가 인버터블 할 수 있도록 레이어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그 로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테크니컬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likelihood 펑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할 적에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했죠. 그 다음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할 적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얘기를 했죠. 그 L2 로스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기본적으로 ML이랑 관련이 있어요. ML이랑 관련이 있고 정확하게는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줘요. 오케이. 예, 그 프린시플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찍히는 점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랑 비슷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때 KL 다이버전스라는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논문을 보시면 KL 다이버전스가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정확하게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또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요 레이어가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좀 더. 요 노멀라이즈 플로우에서 나오는 레이어들은 인버터블한 레이어들이다.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인버터블하게 만드느냐, 그건 또 나중 문제고, 일단 제일 큰 픽처로 요 각각의 레이어가 인버터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인버터블하게 만드는지. 이렇게. 그래서 저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레이어가 인버터블 하는데 인버터블 하다고 그러는데 그 인버터블 레이어가 인버터블 할 경우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네,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버터빌리티가 뭐 cute mathematical constraint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MLE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를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일종의 바운드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운드를 로스에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그 KL 다이버전스 같은 바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그젝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MLE 같은 경우 얘기했을 때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한다고 그랬죠. 근데 practically는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않고 log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해요. 그래서 log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log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 인버터빌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MLE 계산할 때 그걸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나왔는데 이름이 몇 개 있어요. 리얼 MVP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최근 게 글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일 건데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일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이어 스트럭처는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레이어를 여러 장 쌓을 건데 웨이트들은 달라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레이어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 장 쌓을 텐데 각각의 레이어에 들어간 웨이트들은 동일한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웨이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데 웨이트가 같으냐, 동일한 웨이트를 쉐어하느냐, 제가 물어봤고요. 당연히 no라는 걸 저는 expect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no예요, no. 하지만 요 레이어 스트럭처 자체는 동일한 레이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동일한 레이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들은 조금씩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웨이트는 다르지만 스트럭처는 똑같을 거다고 저는 게스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스트럭처는 같아요. 웨이트가 다르고.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뭐 말이 되게 많은데 다 안 읽어봤어요. 그냥 저가 익스펙트하는 게 나오면 그냥 통과를 했고요. 오케이. 스킵 커넥션이라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스킵 커넥션에 대해서 좀 물어보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오케이. 오케이. 스킵 커넥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아마 레즈넷인가 그럴 것 같은데,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안 돌아가지? 아, 오케이. 바쁘네요. 오케이. 오케이.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저가 지금 궁금한 건 누가 처음에 얘기했나를 관심이 있는데 왜 얘가 버벅대지? 오케이, 여기 출처가 있네요. 네. 레즈넷일 것 같은데.
오케이. 예, 맞는 것 같네요. 레즈넷 스퀵 커넥션 얘기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스퀵 커넥션이 우리 전에 지난 시간에 트랜스퍼 러닝 할 때도 레즈넷 사용했거든요. 예, 레즈넷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킵 커넥션이라고 해서 보통은 여기 들어가면 레이어 통과하고 그 다음 레이어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커넥션을 스킵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킵 커넥션이라고 그러고요. 이해되셨나요? 요 스킵 커넥션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죠.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렇게 보통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 그레디언트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그 뒷단에서 나오는 놈들은 체인 룰에서 곱하기가 되거든요. 그레디언트들이. 그러면 중간에 한 놈이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지면 그 뒤에는 그레디언트가 다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걸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그러는데 요 스킵 커넥션이 있으면 요쪽으로도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 오리지널 플로우에서 그레디언트가 베니스를 해도 여기에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레디언트가 살아 들어와요. 그래서 요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좀 약화시켜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요거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지금 노멀라이즈 플로우로 생각을 하면 동일한 종류의 레이어가 층층이 쌓여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스킵 커넥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동일한 스트럭처가 아니잖아요. 레이어가. 그래서 제가 궁금을 했던 게 이제 그 노멀라이즈 플로어에서 각각의 레이어가 동일한 스트럭처를 갖고 동일한 하지만 웨이트는 다른 웨이트를 갖는 레이어들을 층층이 싸서 사용할 건데 그러면 스킵 커넥션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동일한 스트럭처가 아닐 텐데 스킵 커넥션을 사용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동일한 레이어를 층층이 쌓는다는 거는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킵 커넥션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머리를 잘 굴려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킵 커넥션을 사용을 했냐?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플로우라고 해서 아까 두 개 얘기했죠. 리얼 NVP고요. MVP가 아니고 NVP예요. M이 아니고 N입니다. 리얼 NVP하고 글로우 같은 데는 레즈넷 스타일의 스킵 커넥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스킵 커넥션은 레즈넷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레지넷 스타일의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인버터빌리티 때문에. 하지만 레지듀얼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그런 것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킵 커넥션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사용하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레이어를 몇 단이나 쌀 건지, 동일한 레이어를. 그래서 물어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 4 내지 16단, 시파텐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단, 좀 더 큰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액트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 인버터블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는 중에 그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때 멀티 스케일로 제너레이트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 스케일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얘기가 어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멀티 스케일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뜻인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굉장히 라지 스케일로 어떤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은 또 거기에다가 이제 디테일을 채워넣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보면 스케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제너레이트 할 때 굉장히 큰 스케일로 바탕화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스케일로 또 그림을 채워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그게 어떤, 레이어들을 묶어서 하나의, 레이어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동일한 레이어인데 그 각각의 레이어 안에 몇 개의 다른 종류의 레이어가 섞여서 하나의 유닛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일한 레이어가 쌓이는데 각각의 레이어 그러니까 멀티 스케일로 그림을 그리려면 각각의 레이어 안에 몇 개의 유닛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 스킵 커넥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하나가 그냥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가 아니고 그 레이어 안에 좀 더 복잡한 레이어들 스트럭처가 있어서 거기에서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 멀티 스케일이라는 게 멀티 스케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인투이션 맞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디자인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챗GPT랑 얘기한 결과는 뭐냐면 간에서 제너레이터나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디코더 부분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여태까지 얘기를 한 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각 동일한 레이어가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데 웨이트는 당연히 다를 거고 그런데 첫 번째로 그 레이어 각각은 인버터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에서 사용하는 디코더 부분이나 간에서 사용하는 그 제너레이터 부분은 각각의 레이어가 인버터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버터블 하고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왜 인버터블 하다는 게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멀티 스케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레이어 안에 조금 복잡한 스트럭처가 들어가서 멀티 스케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스킵 커넥션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파서빌리티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아, 그래서 지금 노멀라이즈 플로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디퓨전 모델을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모델인데 모델하고 써놨네요. 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디퓨전 모델을 할 건데 노멀라이즈 플로우하고 디퓨전 모델하고 뭐가 좀 더 파퓰러한지 좀 물어봤고요. 디퓨전 모델이 좀 더 파퓰러하다고 좀 더가 아니고 much more popular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퓰러한 모델이고요. 디퓨전 모델이 파퓰러한 이유는 퀄리티가 달라요. 그림 제너레이트 되는 퀄리티가. 어, 오케이. 그림을 한번 보죠. 오케이. 코드는 굳이 안 돌리겠습니다. 코드 지금 zip 파일 올려놨고요. 보시면 돌리면 되고요.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예요. 이게 투문이라는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초상달이 두 개 이렇게 겹쳐 있는 형태고요. 이게 딥러닝 나오기 전에 머신러닝을 사람들이 공부했는데 그때 많이 사용되던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이건 투문이라고 그럴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디코더를 통과시켜서 제너레이트된 이미지가 요거는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에 파란 게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빨간 게 제너레이티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디코더에 올려서 그림을 제너레이트 한 게 오른쪽에 빨간색 그림입니다. 이게 노멀라이즈 플로우를 사용한 거고요. 동일한 작업인데 디퓨전 모델에서 돌린 게 있어요. 이거는 투문이 아니고 스파이럴이군요. 오케이. 왼쪽 파란 게 오리지널이고요.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랜덤하게 점을 찍고 디코더에 올려서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한 게 오른쪽에 빨간색 그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더 파퓰러하다고 그러고요. 파퓰러한 이유가 퀄리티가 달라요.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려요. 요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상대적으로 트레이닝 시간이 적습니다. 근데 그 디퓨전 모델은 오케이.
오케이. 말하는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디퓨전 모델 다음 주에 할 건데 디퓨전 모델이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은 뭐냐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확인 사살을 제가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은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오리지널 샘플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오토 인코더로 돌리면 레이턴 스페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하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사살을 했는데 이해야 그러죠? 예, 이해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것,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한다고 그러면 디퓨전 파트가 있고, 레이턴 스페이스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턴 스페이스는 오토 인코더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토 인코더 파트에 있는,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제너레이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일단 인코더 디코더 부분을 먼저 트레이닝을 해서 그걸 픽스해야 레이턴 스페이스가 모어레스 픽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레이턴 스페이스 내에서 디퓨전을 해야 메이크 센스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인코더 디코더 부분하고 그 제너레이터 파트하고 전부 다 동시에 트레이닝을 해도 될 거는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잘 트레이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부터 먼저 픽스를 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부분을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픽스가 되니까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트레이닝을 하는 게 맥센스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케이스에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게싱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인코더 디코더를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부분에 있는 웨이트들이 있죠. 그걸 프리즈하고 그 다음에 디퓨저 레이턴 스페이스에서의 디퓨전을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본 겁니다. 맞대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지나가죠. 지나가요. 글 많이 써봐야 맞다고 그러는데 뭐 더 읽을 필요 있나요? 오케이.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노멀라이즈 플로우라는 거를 이해를 했어요.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놈을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노멀라이즈 플로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동일한 레이어가 몇 장 쌓여 있고요. 그 각각의 레이어는 인버터블 하고 웨이트들은 동일한 모양이긴 하지만 웨이트 쉐어링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노멀라이즈 플로우의 객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까요? 엠니스트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노멀라이즈 플로우가 해주는 일은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을 하나 딱 찍어서 디코더를 쫙 타고 올라가면 엠니스트 데이터가 빵 나와야 돼요. 어떻게 트레이닝 할까요?
오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인버스 펑션, 지금 각각의 레이어가 인버터블 하다고 그랬거든요. 각각의 레이어가 인버터블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인버터블 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오케이. 인버터블 하다는 게 오케이. 그러면 엠리스트 데이터를 아웃풋 쪽에다 집어넣고 인버스 방향으로 쭉쭉쭉쭉 해서 레이턴 스페이스를 보내요. 그러면 레이턴 스페이스에 점이 찍힐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버터블리티가 그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아웃풋 스페이스로 갈 수도 있지만 인버스 방향으로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레이턴 스페이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엠리스트 데이터를 아웃풋 쪽에다 집어넣으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역주행해 가지고 레이턴 스페이스에 점들이 빡빡빡빡 찍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거기서 점을 찍을 거고요. 랜덤하게. 그걸 순방향으로 쭉 가면 엠리스트 데이터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를 아웃풋 방향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역방향으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찍어주면 그게 표준 정규 분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웃풋 쪽에다가 엠리스트 데이터 배치를 뭐 한 100장, 200장, 뭐 1000장 뭐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쫙 타게 하면 레이턴 스페이스의 점들이 배치 사이즈만큼 찍힐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놈하고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1000개, 예를 들어서 1000개의 포인트가 레이턴 스페이스에 찍혔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0개의 포인트들이. 그러면 그 1000개의 포인트가 레이턴 스페이스에 빠바바방 찍혔는데 그게 표준 정규 분포처럼 보이도록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때 뭘 사용을 해야 될까요? 민스퀘어 에러. 어떤 거랑? 그러면 제로로 몰릴 거 아니에요. 제로랑 민스퀘어 에러로 하면은 최종적으로 다 제로로 몰아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랑 유사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턴 스페이스가 20 디멘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원 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 디멘전에 1000개의 점이 빠바바박 찍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표준 정규 분포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스 펑션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예. 힌트를 하나 줘볼까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뭐냐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들이 찍히는데 그게 표준 정규 분포랑 유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뭘 사용을 했죠? 무슨 로스를 사용했죠? 기억 안 나나요? K로 시작하는 건데. KL 다이버전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코더로 들어간 오케이. 아까 그림 여기 보죠. 여기 보면 베리에이션 오코더 인코더에는 두 가지 로스가 있습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해서 원본과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기를 바라서 이 L2 로스 사용해도 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사용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표준 정규 분포하고 비슷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한 거는 오케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웃풋 쪽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배치 사이즈만큼 엠리스트 데이터를 올려놔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그 배치 사이즈만큼 해서 역방향으로 데이터를 태우면 레이턴 스페이스에 배치 사이즈만큼의 점들이 찍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놈이 표준 정규 분포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한 건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하고 요 1000개의 점하고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면 될 거다 생각을 했고요. 오케이. 오케이. 질문부터 보죠.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플레어에서 어떻게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건가 하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한 거는 타겟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요쪽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겟이 있어야 그걸 향해서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근데 타겟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 생각에. 그래서 타겟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제가 질문한 거예요. 트레이닝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이 깜깜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쭉쭉쭉쭉 읽어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가 안 읽어봤네요. 오케이. 그래서 엠리스 케이스로 픽스해서 얘기해 달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쭉쭉쭉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걔가 얘기한 거 저가 정리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사이드에다가 엠리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엠리스트 데이터를 백워드로 쭉쭉쭉쭉 땡기면 맨 마지막에는 레이턴 스페이스에 점들이 찍힐 텐데 그러면 그걸 노멀하고 비교를 하는데 KL 다이버전스로 비교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예, 빅픽처는 맞게 맞은 거예요. 예, 약간의 튜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포워드로 트레이닝 하나, 백워드로 트레이닝 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버터블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트레이닝이 되면 다른 쪽 방향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엠리스트 데이터를 아웃풋에다가 태우고 백워드로 돌리면 레이턴 스페이스의 배치 사이즈만큼 점들이 찍히는 거고요. 그러면 배치 사이즈만큼의 점들이 쌓였는데 그게 정규 분포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우리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점들을 표준 정규 분포랑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한 KL 다이버전스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nice. 예. very close라고 그럽니다. 약간의 튜닝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 다 안 읽어봤어요. 그냥 대충.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은 마이너스 부호가 플리핑이 됐으니까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KL 다이버전스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자는 거예요. log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이해되셨나요? 예전에 로스 얘기할 때 likelihood 펑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log likelihood 펑션 얘기했고요. 이거는 로그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스는 이때 대응하는 로스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L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컨스탄트 텀. 제가 MLE 얘기하면서 그때 likelihood 펑션 얘기했고요. log likelihood 펑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호 바꿔치기 한 거를 로스로 써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가 얘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한 거는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챗GPT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어프록시메이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면 돼요. 로그 likelihood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면 돼요. 그거에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미니마이즈 하면 돼요. 오케이? KL 다이버전스는 일종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XI들이 찍혔다고 그래 보죠. 이 XI가 뭐 파라메타를 세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진이 뭐 이렇게 배치 사이즈만큼 들어갔고요. 그러면 쭉 와서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XI라고 쓸게요. n개의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가 레이턴 스페이스에 찍혀요. 요거는 파라메타에 디펜드 합니다. 파라메타에 디펜드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요 파라메타예요. 레이어마다 파라메타들이 있죠. 웨이트들이 있어요. 그게 파라메타고요. 결국은 요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
요렇게 될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요렇게 될 확률은 xi 스퀘어 오버 2 마이너스 2에 결국 L트로스네. 여기 파라메타가 이렇게 들어간 거. 오케이. L트로스가 맞네요. 아까 L트로스라고 그랬는데. 오케이. 요게 likelihood 펑션이고요. 여기에다 로그 취해주면은 이거 기본적으로 컨스탄트니까 뭐 이건 필요 없고, 여기 요거 날라가고 요건 썸으로 바뀌고, 요게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이에요. 부호 바꿔주면 L트로스고요. 그러니까 요 L트로스를 미니마이즈, 아까 얘기한 게 맞네. L트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겠네. 오케이? 예. 미안해요. 아까 처음에 한 말이 맞았어요. 엘트로스가 맞아요. 예. KL 다이버런스가 예.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한 분포의 엔트로피의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 그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1000개의 데이터 사이클이 있는 거랑 예. 이렇게 연속적인 여기도 연속 베리어블이에요. 저기 정규 분포랑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정규 분포랑 1000개짜리를 비교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라이클리후드가 KL 다이버전스랑 똑같아지지 않나요? 아니, KL 다이버전스는 다른데. 어, KL 다이버전스는 정의가 이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하는 F가 예. n분의 1로 지금 1000개가 1000분의 1 하고 1000개 값이 있는 그 디스크리트한 분포를 또 F를 사용하면 예. 그러면 저 값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똑같아지잖아요. 아, KL 다이버전스하고 로그 라이클리후드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내용 자체는 다른데 이 경우에는 똑같지 않는 게 지금 질문이. 글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지금 예, 예. 아까 그래서 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엘트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게 맞네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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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좀 물어본 게 읽어보니까 그 노멀라이즈 플로우에서 두 개가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아서 근데 위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리얼 MVP하고 다른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리얼 MVP가 아니고 리얼 NVP예요. M이 아니고 N이에요. 오케이. 리얼 MVP래요. MVP로 예, NVP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오케이. 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레이어의 인풋을 X라고 하는데, X를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784면 반씩 나눠서 392개씩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레이어의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 부분은 그대로 가요. 처음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요 XA 부분을 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T니 S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T하고 S가 그냥 인버터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S하고 T가 굉장히 조그만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심플하게 리니어 트랜스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는데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S하고 T가 그냥 기본적으로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곱하고 거기다 약간의 바이어스 텀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인버터블 매트릭스. 그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필요할 테니까 그걸 계산을 하려면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쉽게 계산하는 형태로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세팅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요 S하고 T는 스몰 뉴럴 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인버터블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텀 더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버터블 그냥 심플하게 그냥 XA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익스포넨셜을 태우고 XB를 요거는 컴포넌트 와이즈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컴포넌트 와이즈 곱하기 하고 요걸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겁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XA, XB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원 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 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라고 그려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XA는 3이고요. XB는 5예요. 원 디멘전짜리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3은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XB가 5죠. XB가 5고요.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X인데 S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2의 3이고요. 그 다음에 T도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S하고 T를 그냥 아이덴티티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인버스가 어떻게 계산되나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가 3하고 5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여기가 인버스가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가요. 그죠?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여긴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인데 5에서 일단 요 부분이 더해졌으니까 요 부분이 빼져야 돼요. 요걸 빼고요. 그러면 요만큼이 나온 거고 2의 3만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x에서 y로 가면 y에서 x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플리파이해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심플리케이션을 썼냐면 s하고 t가 그냥 아이덴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s하고 t를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여기에 s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에 t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t 인버스에 3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 s 인버스에 3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몰 s하고 스몰 t는 스몰 뉴럴 넷인데 인버터블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임플리멘트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잘 디자인을 하면 인버스 매트릭스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리얼 MVP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실제로 리얼 MVP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XA, 여기가 XB면 여기가 XA, 여기가 XB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플리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쪽 부분을 고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윗부분을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를 고정을 해요. 계속 위만 고정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 로직은 반은 고정하고 반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인버터블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레이어가 위아래 위아래 그런 식으로 고정이 될 겁니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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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으로.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y가 주어지면
여기 S 인버스가 필요 없군요. T 인버스가 필요 없군요. 예. 여기 T 인버스, S 인버스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필요치가 않네요. 오케이. 예, 예. 예, 인버스, 아까 저가 인버스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인버스를 썼는데, 여기 인버스가 필요 없네요. 예, 필요 없어요. 예, 저가 잘못 생각했어요. 예, 여기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네요. 예, 인버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어쨌든 요렇게 x에서 y를 이런 식으로 반은 킵하고 반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포인트는 거꾸로가 용이하게 거꾸로 역행 역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위에 고정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아래 고정하는 걸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저기역에 하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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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할 겁니다. 위만 고정하면 처음이 끝하고 똑같아요. 이상하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위에 그 포뮬레이션을 보면 S하고 T를 사용을 했거든요. 스몰 네트워크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S하고 T는 simple matrix multiplication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어스 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위에서는 네트워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인버터블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텀 더하는 걸 거로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S하고 T는 굉장히 심플해야 될 거고 인버터블 해야 될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버터블 할 필요는 없네요. 예, 굳이 인버터블 할 필요는 예. 예, 여기 벌써 얘기가 되어 있네요. S하고 T는 인버터블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버터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 네트워크 사용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서, S 인버스, T 인버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가 들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S하고 T가 인버터블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심플 해야 될 것 같고, 인버터블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인버터블 할 필요 없고, S하고 T는, 오케이. 그래서, 어, S하고 T는 심플한, 뭐, 매트릭스 해도 될 것 같은데, 네트워크 써도 별 상관이 없고, 심플리시 네트워크, 디퍼런셔블은 당연히 그레디언트를 돌릴 거기 때문에 디퍼런셔블 해야 되고요. 인버터블 하지 않아도 돼요. 저가 처음에 잘못 생각했어요. 이때도 잘못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또 까먹었어요. 그죠? 어저께 물어본 건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인버터블 하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긴 거는 대충 이해했고요. 지금 설명한 네트워크는 리얼 MVP입니다. 글로우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모델이 리얼 MVP하고 글로우라고
알고 있는데 리얼 MVP 같은 경우에 컨볼루션 레이어 사용되지 않고 멀티스케일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리얼 MVP하고 글로우하고 차이점이 뭐냐라는 걸 제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리얼 MVP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림도 리얼 MVP예요. 요것도 저 기억에는 가장 심플한 걸 돌렸기 때문에 이건 리얼 MVP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리얼 MVP는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것 같고요.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코드를 보세요. 어, 제가 zip 파일을 올려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는 기본적으로 클로드가 저한테 준 코드예요. 그런데 클로드 코드가 제가 요새 돌려봤는데 이슈가 돌릴 때마다 동일한 이슈가 발견되던데 넘버 오브 워커 그 데이터 로더 만들 때 넘버 오브 워커를 2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챗GPT랑 얘기했는지 누구랑 얘기했는지 얘기를 해보니까 리눅스 기준으로 코드가 짜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맥하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렬로 처리를 하는데 이 리눅스 버전하고 다른 형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포크 그걸 처리를 하는데 포크하고 뭐라고 있는데 스파운인가? 포크하고 스파운인가 있는데 리눅스는 포크를 사용을 하고 맥하고 윈도우는 스파운인가를 사용하는데 스파운이 에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0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오케이.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지? 예. 예, 코드 얘기하다 그랬죠. 예, 코드 버그 나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코드 픽스 해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네트워크 스트럭처는 리얼 MVP 네트워크이고요. 글로우하고 차이가 뭐냐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챗GPT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예, 막 얘기하다 보면 자꾸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계속 질문해요. 좋은 점은 교수님들이나 뭐 다른 챗GPT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구글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구글에다 질문을 하면 옛날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읽어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질문이 아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질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유추해가지고 뭐 또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책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책을 찾아봤습니다. 책 찾아서 관련된 책을 찾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일단 도서관에 가야 돼요. 책을 빌려야 돼.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레퍼런스 인덱스 찾아가지고 찾아보고 이 책이 아니네 그러면 또 딴 책을 찾아보고 근데 에, 웹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
찾는 게 굉장히 쉬워졌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훨씬 쉬워졌어요. 이거는 그냥 질문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틀릴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매의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대답을 하다 보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질문이 생겨요. 예, 예. 여기 지금 보면 나도 인버터블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있지? 오케이. 여기 x가 이렇게 주었을 때 y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y에서 x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t 인버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t의 마이너스가 필요하고요. s 인버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s의 마이너스가 필요해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까먹은 거.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챗GPT나 클라우드나 이런 식으로 예, 서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대화를 하면 사실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스토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챗GPT는 전혀 컴플레인 안 합니다. 나이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예, 예. 그래서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한 네트워크는 리얼 MVP 기준으로 한 얘기고요. 그리고 리얼 MVP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느냐 코드를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뭐가 궁금했냐면은 이렇게 리얼 MVP는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로우라는 게 좀 더 어드밴스 된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글로우라는 거는 좀 더 팬시하고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포커싱이 된 리얼 MVP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그러고. 오케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떻게든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좀 멀티 스케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티 스케일로 그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멀티 스케일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멀티 스케일 로 하면 아까 얘기한 스퀴 커넥션 같은 아이디어도 어떤 식으로든 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죠. 글로우가 뭐가 다른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액트놈을 사용을 한다는군요. 리얼 MVP는 배치놈을 사용을 하는데 액트놈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액트놈이 액티베이션 놈의 약자입니다. 근데 액트놈이 어떤 건가는 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게 배치놈은 리얼 MVP에서 사용하는 거고 글로우에서는 액티베이션 놈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배치놈이든 액트놈이든 기본적으로 트레인 페이스하고 이밸리에이션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인 페이스에서는 모델.train이라고 디클레어를 해줘야 되고요.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모델.eval을 해줘야 돼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픽스드 퍼뮤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픽스드 퍼뮤테이션이 사용된 게 여기서 퍼뮤테이션을 사용한 거예요. 위아래 위아래 하는 거예요. 위만 계속 때려주면 위는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아래 하면서 여기서 이제 퍼뮤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하고 고정된 퍼뮤테이션 해주고 요거 섞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아래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퍼뮤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fixed permutation이라는 걸 여기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다 는 거예요. 원 디멘전널짜리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컨볼루션은 어찌됐든 들어갔어요. 컨볼루션 들어갔고요. 배치놈 대신에 액티베이션 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깊어졌고, 멀티스케일 개념이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오케이. 컴부 예스예요. 컨볼루션 들어갔고요. 멀티스케일 들어갔고, 오케이.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대신에 퍼뮤테이션 위아래 하는 그 퍼뮤테이션 그거 대신에 인버터블 컨브네이어가 들어갔고요. 배치놈 대신에 액트놈이 들어갔고, 그래서 글로우는 리얼 MVP인데 배치놈 대신에 액티베이션 놈이 들어갔고, 다음에 위아래 퍼뮤테이션 대신에 인버터블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멀티스케일이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멀티스케일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레이어가 몇 단이 쌓여서 그걸 하나의 유닛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리얼 MVP는 그냥 레이어 하나하나가 아이덴티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멀티스케일이라는 거는 레이어 뭐 예를 들어서 한 석장의 레이어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보면은 그 안에는 석장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석장의 스트럭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파서블리 스킵 커넥션이란 것도 구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로우는 리얼 MVP 플러스 배치놈 대신에 액티베이션 놈, 그 다음에 위아래 퍼뮤테이션 대신에 원원 컨볼루션, 그 다음에 멀티스케일 스태킹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액티베이션 놈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액트놈이라는 게 액티베이션 놈이냐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에서 얍도 나오네요. 앞에 위에는 yesh 이야에서 얍도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액트놈은 액티베이션 노멀리제이션의 약자고요.
예, 그게 뭐냐는 밑에 나올 겁니다. 예, 쭉쭉쭉쭉 나오고요. 오케이. 그래서 affine 펑션을 쓰는데 각각의 채널마다 affine 펑션을 다른 affine 펑션을 쓴다는 거예요. 요게 조금 더 그러니까 요 C가 채널을 의미하거든요. 각각의 채널마다 하이트하고 웨이트가 있는 하이트하고 위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스케일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SB. 오케이. 예, 그래서 SCBC가 있는데 그러다가 버스 내릴 때가 돼서 내렸군요. 예, 버스 안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10분 남았는데 질문을 더 해보죠. 그럼 SC하고 SB가 있는데 이거 트레이너블 할 것 같거든요. 예, 당연히 트레이너블 하겠죠. BC. 당연히 트레이너블 하겠죠. 예, 제가 이걸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화기로 했기 때문에. 오케이. SC하고 SB 트레이너블 하고요. 그러면 이게 트레인 페이스하고 매치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페이스하고 이발 페이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그럴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SC, SB는 트레이너블한 파라메타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배치놈에서처럼 트레인하고 이발 페이스가 다르게 움직이는데 아니네요. 네. 트레인 페이스하고 이발 페이스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치놈 같은 경우에는 무빙 에버리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나 보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어, 어, 보니까 이게 처음에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표준화 시팅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액트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는 mean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그냥 유주얼 그레디언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배치농과 다르게 무빙 에버리지를 킵하지 않네요. 예. 질문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거? 전 충분히 이해된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예, 질문 없으면 코드는 제가 집으로 올려놨고요. 예, 코드 돌리면서 코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드 임플리멘트도 굉장히 심플할 것 같아요. 복잡한 오퍼레이션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확인하세요. 위아래 그게 어떻게 임플리멘트 되어 있는지. 퍼미테이션을 고정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할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